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성환 선생님께서 비현실적인 얘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더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신나게 꿈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망칠 수가 있나 생각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기자들 많은 분들의 전화를 받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서 오늘 아침에 저를 컨택하시려고 했었던 분들이 다 전화를 못했어요.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끄거나 혹시 이 상황에서 실망해서 또 이상한데 제가 잠적한 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자문단으로 대통령을 만나 뵀을 때 그 모두 발언이 저는 계속 그 귓가에 남습니다. 이게 오버나잇 드림이 아니다. 하룻밤의 그냥 꿈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의 꿈이고 실제로 2007년 14대 준비위원장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11년 만에 엄청난 일을 하러 가는 이 장정에 대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 일은 뭐 위안을 하자면 이렇게 기다려오고 모든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너무 쉽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위로를 해보는데 딱히 저 자신도 설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서로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북아 비전입니다. 강대국들이 인도패시픽이라든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1대1로라든지 주변 강대국 우리를 가리켜 지정학적 저주라고 부르는데요. 발칸반도와 한반도를. 또 묘하게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앞선 국가들이 저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우리가 링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전 지금의 국제 질서를 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 틈새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또 다른 저는 대통령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빨리 해결되고 급하게 또 풀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단 1, 2년의 계획이 아니라 2, 30년을 두고 우리도 동북아 전체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주도한다는 과욕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뭔가 포지셔닝을 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원래 이거는 제가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전부터 2012년 때도 제가 그 외교 자문단에 있었고 2016년 때도 하면서 공약을 만들면서 했던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신경제 지도하고 같이 연결고리를 하는 것까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눈 딱 감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그 동북아 전체의 세계 상황을 조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 상황이 두 가지로 많이 대별되는데요. 저기 전 세계 상황이 RBO라고 얘기를 합니다.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의미에서 전 세계에 공감을 얻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자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말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시장입니다.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와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것도 사실 7, 80년대 후진국에서 이미 흔들렸지만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선진국들이 사실 트럼피즘이나 또는 브렉시트를 불러온 우익 사실상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또는 민주주의의 훼손이 존재하고요. 동시에 불평등성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제3세계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었던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국가에서의 inequality,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전체 미국이 그리고 세계가 지지해온 이 RBO를 근본부터 흔드는 그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노멀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넘기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정신이 없고 뉴노멀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이 뉴노멀의 3대라고 얘기합니다. 뉴노멀이란 말은 중국에서는 신창타이라 그래서 오히려 좋은 뜻을 생각해서 다시 중국 중심 또는 뭔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정상으로 간다는 말인데, 오히려 주류 담론에서는 뉴노멀은 다시는 정상으로 갈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경기도 회복되고 나쁜 국제정치 상황도 호전이 되는데 실제로 시스템 자체의 평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이제 그래서 불확실성이 되고요. 그다음 불안정성이 되고 불평등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도 그렇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현상은 전 세계엔 소득 불균형의 문제고요.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과거의 민주주의의 고장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조차도 사실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이라든지 국회 무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권을 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유럽의 아주 유수의 역사 깊은 유서 깊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조차도 사실상의 민주주의의 훼손을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고,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스트롱맨들의 강한 리더십 같은 것들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현상은 바로 지정학의 부활입니다. 이 지정학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리라고 얘기했던 것이 글로벌리제이션을 상정한다면, 물론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었다면, 다시 지정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셔널리즘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과거에 우리가 지정학의 저주라고 불리고 희생의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구한말 때도 그랬고, 한국 전쟁에도 그렇고, 그리고 똑같은 현상을 지금 맞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지정학의 부활이 아니라 패러독스 현상을 겪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레벨에서는 미중 패러독스고요, 아시아 레벨에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일의 또는 한중 이런 아시아 패러독스가 존재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 말을 얘기를 해서 많이 알려졌죠. 그 다음에 한반도에도 패러독스가 존재합니다. 삼중 패러독스인데요. 왜냐하면 미중 패러독스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패권의 관계입니다. 미소처럼 적대 관계거나 아니면 미영국처럼 그리고 우호적인 친구의 나라가 아니라, 동시에 어느 것 하나 강조하기 힘들 만큼 미중은 저렇게 패권과 도전 국가가 양면적인 성격을 가져본 것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럼 저건 뭘 발생시키냐면 불안함을 발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적인지 친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간보고, 그러니까 친했다가 경계했다가 갈등했다가 협력했다 하는 것이 20-30년 동안에 시스템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 육자회담 할 때는 같이 협력을 하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남중국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둘은 또 이 글로벌 레벨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시아 패러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패러독스는 더더욱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관계는 적이면서 동시에 같이 가야 할 민족이라는 가장 패러독스한 것이, 시간 제약으로 5분 안에 마치라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저는 말은 잘 듣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바로 비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종의 불안 상황이 만들어내는 미국과 중국의 단청선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가 한반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시로 사드를 올려놨습니다. 조어도
센카쿠고 미일 동맹과 중국의 단청선입니다. 그 밑이 중국과 대만 양안입니다. 마지막이 남중국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이 경계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미중이 충돌하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이 심대하기 때문에 늘 이 네 군데에서 상대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것은 불안하게 이 여기를 살고 있는 경계선을 살고 있는 많은 나라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동북아 비전에 대해서 남은 5분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98번인데요. 국정과제 98번인데요. 플러스는 동북아는 뭐고 플러스는 뭐냐? 동북아에 플러스를 붙인 이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확장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 동북아, 그리고 동북아는 어떤 의미에서 지정학이 버티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해서 결국 우리가 생존과 번영과 평화를 가려면 동북아를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플러스고요. 이슈는 단순히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이슈나 안보적 이슈가 아니라 그것을 떠넘어서 아주 다양한 이슈로 확장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시대 위원회를 중심으로 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주변 국가들의 지역 비전에 대한 일종의 링크 개념으로 가교적 개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책임의 의미는 국제 정치의 일종의 국제 레짐 이론에서 따온 것인데요. 초기에는 진정성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이것이 공동체로 가게 되면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되는 EU가 그 일종의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시진핑의 인류 공동체 개념과도 사실상의 일정 부분 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북아 평양 협력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나 이전 정부가 하나의 어떤 기구를 마련했던 동북아 평양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그것이 아니고요. 동북아의 지정학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자체제다. 사실상 이번에 이 진영 남북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면 다자체제, 육자체제, 다자체제로 가야 하는 일종의 다자를 향한 진영 외교가 아니고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를 부스팅하는 어떤 플랫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위에 동북아 플러스 생공동체는 많이 안 알려지고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은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구상은 저 전체를 묶는 것이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신경제 지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정 기획 과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신북방 정책은 현재는 좀 러시아 집중인데요. 사실상 그것은 아니고 러시아와 중국과 그다음에 1대1로와 신동방 정책을 연결시키고 유라시아까지 뻗어나는 것이 신북방 정책이고요. 신남방 정책은 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상 연결시키는 개념이고요. 자, 이 부분을 오늘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신경제 지도가 있고요. 보시면 인도패시픽 구상과 그다음에 중국의 1대1로는 일종의 지금 대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태평양 구상을 얘기하면서 한국을 배타적으로 어디를 갈래? 1대1로에 참여할래? 아니면 인도 패시픽에 참여하려는 이런 배타적 선택을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실 인도 패시픽은 TPP라든지와 연장선상에서 경제 통합적 협력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리고 1대1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의 공세에 대한 어떤 일종의 대비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같이 협력하는 경제 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방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종의 가교 역할은 뭐냐면 그것을 기다려서 배타적인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적인 부분을 우리가 흡수해서 오히려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그것을 가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드리는 이 가교 국가라고 저는 이제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M은 문이고요, L은 링크입니다. 링커. 옛날에 그 미드필더들 축구에서는 링커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교한다는 말이고 링크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S는 전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이성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과 좀 비슷한데요. 앞에 말씀드린 RBO의 그 흔들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 가지 적폐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RBO를 무너뜨려서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 뭐였냐면 비민주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민주성, 87년의 민주화에 의해 후퇴하던 것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천박한 자본주의, 바로 아까 말씀드린 RBO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시장 경제가 사실상 자본주의가 모순을 드러내면서 불평등성을 만든 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정학 또는 국제적인 어떤 긴장 상황, 진영 외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한반도 분단인데요. 결국 촛불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이 세 개의 질곡의 극복이거든요. 저는 의외로 세 번째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많이 발전했는데 또 제일 뒤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가 분리될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질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시간에 쫓겨서 그만하겠습니다.